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뉴스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대형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의 생각, 의견들을 한번 취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들의 생각을 쭉 보니까 저의 생각도 같은 면도 있고 또 추천하는 종목에서는 저와 또 다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금금리 사상 첫 0%대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져서 몇 달 전부터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은행에 1년 동안 예금을 맡겨도 이자 수익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즘 문제가 많이 생겼던 사모펀드 있었죠. 또 부동산 투자마저 각종 규제로 길이 다 막혔어요. 돈 굴릴 곳이 없다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익률이 연 1% 중후반만 넘어도 고객 문의가 은행에 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제로금리 시대에 1% 중후반 이 정도의 예금금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도 연 얼마까지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3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 저금까지만 혜택을 준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간혹 사용을 합니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채, 예금금리가 바닥 수준인 만큼 주식형 자산, 부동산 리츠, 금 투자로 자산 증식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한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3달 전이죠. 은행 예금 저축성 수신의 가중 평균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0.89%로 집계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8,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은 그 금리가 더 떨어져서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에 8,8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 5,800원 정도 받습니다. 8,8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 5,500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100만 원치 사두면 배당금이 5,800원이 아니라 무려 3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죠, 차트를. 항상 몇 년 후를 보면 우상향되어 있는 상황을 그동안 계속 보여줬는데 이것이 3년, 4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0.5%로 떨어지면서 예견된 수준이지만 초유의 제로금리가 현실화하자 조급함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만기 3개월에 연 1.7, 1.8% 수준 펀드만 나와도 순식간에 예약 판매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겨우 1몇 %, 이러한 펀드만 나와도 보장을 한다는 펀드겠죠. 순식간에 예약 판매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런 펀드는 주로 단기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다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금리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원금 손실 위험도가 낮고 다른 투자처가 없다 보니 가입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를 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원금 손실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꾸준히 가게 되면 원금 손실이 아니라 그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대형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이자 임대소득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리츠를 또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산 증식 방편으로 선진국의 주식과 주가 연계증권, 신탁,
예를 들어서 ELS 이런 것, 또 회사채 이런 것 등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는데 저는 쭉 읽어보면 부동산 리츠 전에는 좋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그 나스닥이라든지 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에 비하면 훨씬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주식은 좋아요. 선진국 주식을 재테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주가 연계증권 ELS라든지 ELT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금리가 0%로 수렴하면서 채권과 예금은 자산 증식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리츠가 거의 유일한 대체 자산이라고 설명들 하는데 리츠보다는 1등 우량주, 특히 기술주 아니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 투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재테크 전문가들 생각들도 다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이 사람들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중에 선진국 주식 이거 하나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리츠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리츠에 대한 펀드라든지 ETF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미국의 기술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수익률은 거의 없습니다.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경기 둔화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보완해 주면서도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 추구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형 자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선진국 기업에 장기 투자할 것을 바이러스 사태 이후 주목받는 언택트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것 또한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1년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은 찬성을 합니다. 개별 종목에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주가 지수와 연계된 ETF를 추천한다며 저금리 시장에서 연 4에서 6% 수익률만 기대해도 큰 수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저도 추천을 하고 또 찬성합니다.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5번, 10번 아니면 1년,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저 또한 추천을 하고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개별 종목 아시죠?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요즘 많이 올라온 니콜라라든지 또 전기차 종목들 있죠? 이런 것 부담스럽다면 지가지수와 연계된 ETF를 추천한다고 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저 대찬성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저금리 시장에서 연 4에서 6% 수익률 기대하면 좋다 했는데 보통 그동안에 차트를 보면 수십 년간에 보면 항상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사상 첫 0%에 진입을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투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문에도 보면 믿을 거는 주식, 금, 달러,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부동산 리츠는 조금 별로고 금 투자도 지금 조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믿을 건 1등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